본질은 소수의 계산이지만 놀이로 제시됐기 때문에 아이들은 즐겁게 몰입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조에서는 눈으로 어림하는 것만으로 결론을 내고 선생님 정답! 도전! 또 어떤 조는 꼼꼼하게 계산해보며 답을 찾는데요. 도전하실 친구들은요, 지금 이제 자기들이 제일 물건을 찾아오세요. 자, 1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부터. 과연 미션은 어느 조가 승리할까요? 1조의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붓을 좀 빼줘. 붓통까지 올려보니 약 20g 차이. 최종 무게는 9, 8, 7, 6. 무게기가 자게? 와, 오케이. 1.49. 1.496. 오차는 단 4g. 과연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제가 방금 조사한 거를 거기에서 찾아보고 해서 원래 위치로 갖다 두고. 자, 오케이. 2조 검증하겠습니다. 24g을 초과한 2조. 땡! 아니다, 넘어도 되지.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1.5 딱 됐어요. 너희 아까 전에 똑같은 태블릿이 아니겠지? 물 누가 먹은 물 썼던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자 3조. 자, 나머지 친구들 전부 눈대중으로 찾아낸 3조는 73g을 초과하며 탈락하는데요. 아니 아까 전에는 분명히 쟤는 왜 죄니까 안 되는 거지? 1조 승리! 스마트 교실의 보상 방법은 하면 지하면 누른다. 룰렛을 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호. 눈을 감아보세요. 급식실에 갔더니 맛있는 양념갈비가 600g이 준비가 맛있는 비빔밥이 500g이 딱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먹었어. 그럼 우리가 먹은 총량은 얼마일까? 정답 얼마? 1,100g으로 나타내면? 1.1kg. 맞지? 잘했어. 먹을 걸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잘 된다. 맞지? 그러면 오늘 사랑의 포스트잇을 줄 건데요. 주제는 먹는 겁니다. 자, 먹는 걸 주제로 소수의 덧셈 뺄셈 문제를 만들어서 친구한테 줄 건데 연산 부분 학습에서 반드시 하는 문장형 문제 만들기. 포스트잇에다 그날 배운 수학 문제를 문장형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특히 문장형 문제를 푸는 것도 싫어하는데 교과서 보면 꼭 문장형 문제를 한번 만들어봐라. 창의적인 수학 문제를 만들어보는 부분이 있는데 애들이 그거를 그냥 하라고 하면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미지를 막 떠올려서 그 다음에 서로에게 문제를 선물해 준다고 하면 얘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게임하듯이 하더라고요. 자, 이제 짝을 뽑을 건데 직접 만든 문제는 짝뽑기 활동으로 정한 친구에게 전달하는데요. 선물해 주세요. 띵동 택배 왔습니다. 친구가 선물한 사랑의 수학 선물. 문장형 문제는 풀어서 친구에게 확인받고 수학 노트에 붙이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수의 덧셈과 뺄셈 하기도 하고 미션 문제 풀기도 하고 선물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은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다? 태블릿을 열고 클래스 카드로 들어오세요. 수업의 마무리는 수학 게임. 아이들의 접속 여부가 확인되면 곧바로 수학 배틀이 시작됩니다. 시작! 문제를 맞히는 즉시 정답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신의 실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몰입하기에 좋습니다.
채점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니 선생님이 더 신이 나겠죠. 게임하듯 친구들과 한바탕 문제를 풀고 나면 개인의 실력은 물론 반 전체의 수준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력이 드러나게 되고 경쟁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풀 때마다 점수 같은 게 올 때마다 승부욕이 올라간다 해야 되나? 졌을 때는 뭔가 좀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문제를 풀면 점수도 올라가고 공부도 점점 잘하게 되는 것 같고 수학이 친근하게 느껴져요.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얻고 싶어요. 스마트한 수업이 학습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스마트로 했을 때 효과가 있냐라고 했을 때 다들 모르시는 게 이제 수학 점수가 얼마나 올랐나. 실제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에 대한 이런 접근도 그다음에 이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성적도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LMS로 맞춤형으로 지도하다 보니까 당연히 오르는데 근데 이 성적이 올랐다는 거는 저는 좀 사실은 부끄러운 자아상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세상에 가장 많이 봐야 될 거는 아이들의 마인드입니다.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일단 수학을 즐거워해요. 실제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일 재밌는 거요? 수학이요. 수학이요. 항상 새롭고 뭔가가 신기해요. 수학이 제일 재밌어요. 숙제가 있긴 있는데 그거를 지지처럼 하니까 재밌어서요. 자, 우리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 독서 주제가 뭐였죠? 네,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 속에는 여러 환경 주제가 있는데 오늘은 이걸로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수학 수업이랑 한번 연관을 지어볼게. 오늘 배워볼 공부할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책 속의 환경 문제를 찾아 막대 그래프로 환경신문을 만들어 봅시다. 아이들은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 프로젝트로 환경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요.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너희들이 찾은 이 환경 문제를 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얼마나 심각해? 많이? 얼마나? 어떻게? 많이가 어느 정도인데? 이 정도가 많이야? 아니면 이 정도가 많이야? 지구를 다 채운 만큼. 자, 숫자로 나타내면. 10%. 자, 손 들고 말해봅시다. 아니, 이거 얼마나 심각해? 증거를 대세요. 100%? 증거가 어딨어? 아니다. 85%. 85%? 증거 있습니까? 자, 여러분. 50%. 우리가 이 증거를 만약에 찾으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만약에 이 증거를 찾는다고 하면 어떤 그래프? 그렇지. 그게 바로 자료라는 거지.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랑 뭘 해볼 거냐 하면요. 우리가 이 문제가 정말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실제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볼 건데요. 구글 클래스룸에 선생님이 링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어떤 링크냐 하면 이 환경부에서 이런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자료를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자료를 찾아보면 될까? 그렇지. 막대 그래프로 해서 이 신문을 만들 건데 그 데이터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막대 그래프에서 뭐가 제일 높은지 뭐가 낮은지 서로 비교도 해보면서 그래서 이 높은 게 의미하는 게 뭔지까지 갈 수 있는 거. 그러려면 이제 맥락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맥락이 있는 신문기사 만들기. 환경이란 주제를 던졌기 때문에 그 맥락 속에서 이 자료를 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막대 그래프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거를 유의하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여기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문제풀이만이 아닌 자료를 능숙하게 다루고 수학적으로 해석해보는 시간. 신문기사를 쓰는 것만으로도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막대 그래프에 대한 수학적 해석이 들어와야 한다니 생각만으론 무척 힘든 과제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매우 진지하게 과제에 몰입합니다. 뭔가 더 재밌어요. 이제 교과서로 보면 뭔가 이제 책은 이제 글씨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더 보면 이제 하기가 싫고 뭔가
안 보는데 태블릿으로 하니까 뭔가 더 찾아서 보게 되는 거예요. 과제의 진행 상황은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활동에 대한 엄두가 나지 않을 때는 친구들의 과제를 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얘들아, 지수 제목 보니까 국가상수도 얼마나 보급될까? 이런 식으로 물음을 던지니까 얘들아, 사람들이 어떻게 돼? 관심을 가지고 찾아올 수도 있겠지. 잘했고요. 미세먼지 농도 이렇게 하고, 미세먼지 이거 보세요. 예주랑 하선이는 똑같은 자료지만 제목을 다르게 썼어. 한 명은 미세먼지 농도고 한 명은 미세먼지 얼마나 심각할까, 이렇게 물음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을 한번 진행 상황이 확인되기 사람들의 때문에 관심을 끌도록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순위를 알 수가 있다, 맞지? 네. 우리나라가 몇 위인지, 그리고 가장 낮은 나라는 어디인지, 그런 걸 좀 알려줘. 네. 알겠지? 되겠다. 봐. 원래 0.97%가 0.91인 이걸 잘 읽어봐야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약 15분 만에 막대 그래프를 해석한 환경신문이 완성되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사실 학교라는 곳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 사회를 살아가려면 가장 최신의 뭔가를 좀 빨리 습득을 해봐야 되고, 또 최대한 이 미래 영향 기를 수 있는 것, 특히 의사소통, 협업 뭐 이런 거를 해보려면 지금 스마트 기기가 상당히 그 부분을 잘 키워줄 수 있거든요. 수업은 실시간 상호 반응형 플랫폼으로 막대 그래프의 장점을 공유하고 LMS 학습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렇게 스마트한 놀이수 학습,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노트랑 쓰면서 하면 팔도 아프고 막 그런데 이거 앱처럼 같이 하니까 그냥 아파도 아픈지 모르고 그냥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점은 머리에 쏙쏙 들어가고 그리고 재밌게 해서 다양하게 수학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자신감과 자기가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생겼어요. 지금 수학을 포기해버리면 아이들이 평생 수학을 포기해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저는 담임으로서, 선생님으로서 그거를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그래도 수학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줘서 수학이 어렵지 않아, 나는 그래도 만약에 내가 못하더라도 난 이걸로 스스로 공부해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 이런 학습적 경험을 심어주는 거에 저는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학습법으로 스마트한 수학 시간.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수준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학 시간. 그것이 신민철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